오디오북 시작합니다. 제5장 각 파동의 특징. 이번 파트는 내용이 좀 많아서 파트를 둘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한 사이클에서 상승 파동인 1번부터 5번 파동까지의 설명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 파동. 1번 파동은 이제까지 ABC 파동으로 전개되던 조정 파동이 끝나고 바야흐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번 파동이 진행 중일 때 현재의 파동이 1번 파동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추세가 반전된 것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전개될 3번이나 5번 파동과는 달리 1번 파동은 파동의 길이도 짧으며 그 움직임도 그리 강력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1번 파동은 조정 파동의 일부로서 간주되거나 아니면 단순한 반등 정도로 인식되어 지나치기 쉽다. 1번 파동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첫째로 1번 파동인지 위심이 가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 파동은 무조건 5개의 파동으로 세분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로 엘리어트 이론을 연구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1번 파동에 초입해서 매입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2번 파동이 진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지금의 파동이 1번인지 아니면 10파동의 일부인지 구별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일단 1번 파동으로 유심히 가는 파동이 있더라도 섣불리 매입하느라 덤비지 말고 2번 파동으로 생각되는 파동이 시작된 다음 매입하더라도 늦지 않다. 셋째로 순수한 엘리어트 이론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되지만 시장 특성 분석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 RSI, 스토캐스틱, MACD 등을 살펴보면 C파동이 완성되어 갈 무렵에 시장이 과다하게 약세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시장 지표를 이용하여 시장의 분위기가 과다하게 약세로 지속되는 것이 확인된 이후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것을 1번 파동이라고 일단 의심해 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2번 파동. 1번 파동으로 형성되는 상승 분위기가 5개의 작은 파동을 거치면서 마무리되면 이제 2번 파동이 시작된다. 2번 파동은 1번 파동을 조정하는 파동으로서 1번 파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은 1번 파동을 거치면서 이제는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던 주가의 움직임이 다시 꺾이므로 추세가 진정 상승 분위기로 돌아섰는지 의심하기 쉽다. 보통 2번 파동은 1번 파동을 피보나치 숫자인 382만큼 되돌리거나 또는 618만큼 되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파동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몇 시간에 불과할 정도로 아주 짧은 초미세 사이클의 경우에는 2번 파동의 움직임이 거의 1번 파동의 바닥까지 접근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2번 파동의 움직임이 1번 파동의 바닥을 통과하여 더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되돌림 비율이 80%나 90%가 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한번 앞서 살펴본 엘리어트의 절대 불가침의 법칙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엘리어트는 절대 불가침의 법칙 중에서 2번 파동이 절대로 1번 파동의 바닥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다는 법칙이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만약 2번 파동이라고 확신하여 앞으로 다가올 3번 파동을 기대하여 주식을 매입하였다면 2번 파동이라고 생각되던 움직임이 1번 파동이라고 생각됐던 파동의 바닥을 지나쳐 하락하는 순간 즉시 손절매를 해야 한다. 2번 파동은 그 성격이 조정 파동이므로 반드시 3개의 파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번 파동은 일반적으로 플랫이나 지그재그의 형태를 띠며 삼각형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전통적인 차트의 패턴 분석 기법을 원용한다면 2번 파동의 바닥은 1번 파동의 바닥과 아울러 이중 바닥형이나 역헤드 앤 숄더형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시 한번
이중 바닥형이나 역헤드 숄더형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번 파동. 2번 파동에 의한 조정 국면이 끝나면 주가는 이제 강력한 상승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3번 파동이다. 3번 파동은 1번, 3번, 그리고 5번의 세 충격 파동 중에서 통상 가장 길고 힘찬 움직임을 보여주는 파동이다. 일반적인 경우 1번 파동에서 5번 파동에 이르는 상승 움직임 가운데 대부분의 상승 움직임이 3번 파동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3번 파동은 강력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앞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엘리어트의 절대 불가침의 법칙 중에 3번 파동은 세 충격 파동 중에서 절대로 제일 짧은 파동이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이 있다. 기억이 날 것으로 믿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3번 파동은 제일 짧은 충격 파동이 될 수 없음은 망고불변의 진리다. 설령 1번 파동이나 5번 파동이 연장되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길이가 길어져서 3번 파동보다 가끔 길게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그럴 경우라도 3번 파동은 길지 않은 나머지 하나의 충격 파동보다는 최소한 길게 나타나야만 한다. 이 법칙에는 절대로 예외란 없다. 전체 시장의 움직임이 하락 추세일 때 1번, 3번, 5번 파동이 하락 파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물론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이때라면 당연히 3번 파동에서의 하락폭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증권회사의 객장에서는 손실을 크게 입은 투자자들의 시위가 반발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3번 파동은 1번 파동의 1.618배만큼 길이만큼 나타난다. 그러나 3번 파동이 1번 파동의 1.618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여 바로 그 수준에서 3번 파동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누차 말했거니와 3번 파동은 가장 길고도 강력한 파동이다. 그 결과 3번 파동이 예상외로 길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3번 파동이 1번 파동의 1.618배가 된다는 것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것을 마치 금과 옥조인 양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말이다. 3번 파동의 끝을 미리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일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다. 또한 3번 파동의 끝은 단순히 1번 파동의 1.618배 되는 수준으로 산술적으로만 계산하여 그 수준에서 추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거래하는 것은 결국 참담한 손실만을 안겨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3번 파동 이후에 나타날 4번 파동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한 다음에 행동을 개시하더라도 충분하다. 지금의 파동이 3번 파동인 것이 확실하다면 그 즉시 추세와 같은 방향으로 거래해야지 3번 파동이 언젠가 끝날 것임을 미리 예상하여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거래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3번 파동은 충격 파동 중의 하나이므로 5개의 한 등급 낮은 파동으로 세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3번 파동은 종종 연장되는 때도 많다. 파동의 연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4번 파동. 3번 파동으로 후끈 달아오른 주식시장의 열기가 일단 식게 되면 주가는 서서히 하락하게 되는 조정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때가 4번 파동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4번 파동은 이제까지 살펴본 파동들보다 파악하기 용이한 파동이다. 또한 4번 파동은 앞서의 3번 파동과는 달리 그 마지막을 미리 알아내기 쉽다. 즉 4번 파동의 마지막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특징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징과 일치하게 된다. 첫째로 4번 파동은 3번 파동을 피보나치 숫자인 382만큼 되돌리는 경우가 많다. 둘째로 4번 파동의 마지막은 앞서 진행된 3번 파동을 한 등급 낮은 파동으로 세분해 보았을 때 그 중에 네 번째 파동의 최저점과 일치하는 경향이 많다. 이 설명은 앞장에서 엘리어트의 법칙을 설명할 때 이미 4번 파동의 법칙이라 하여 언급한 바 있다. 셋째로 4번 파동은 종종 2번 파동의 길이와 길게 형성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앞서 제시한 4번 파동의 특징 중에서 2개 이상이 서로 일치한다면 그 수준에서 4번 파동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여도 무방하다.
그리고 4번 파동을 이야기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어트의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다. 4번 파동과 관련 있는 엘리어트의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란 4번 파동은 1번 파동과 절대로 겹쳐서는 안 된다는 법칙이다. 5번 파동. 4번 파동에 의해 진행되던 길고 지루한 조정 국면이 끝나면 다시 한번 주식시장은 화랑을 맞게 된다. 주가가 서서히 상승 추세로 방향을 잡으면 3번 파동에서 주저주저하며 매입을 망설이던 사람들마저 과감하게 주식 매입에 나서게 되므로 주가는 한 번 더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때가 5번 파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번 파동의 주가 움직임은 3번 파동일 때보다는 활발하지 못하며 그 길이도 비교적 짧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량은 최고조에 달아서 5번 파동이 진행 중일 때의 거래량은 3번 파동에서의 거래량을 상회하는 것이 보통이다. 3번 파동의 경우와는 달리 5번 파동일 때는 파동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예측할 수 있다. 즉, 5번 파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5번 파동은 1번 파동과 같은 길이로 형성되거나 파동 균등의 법칙 또는 5번 파동의 움직임이 강력하지 못할 때에는 최소한 1번 파동 길이의 618만큼 길이만큼 형성된다. 둘째로 5번 파동의 길이는 1번 파동에서 3번 파동까지의 길이의 618만큼 형성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4번 파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의 두 가지 조건이 서로 일치한다면 5번 파동의 마지막을 알아보는 일이 그만큼 더 신빙성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파동이 5번 파동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섣불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A파동, B파동, 그리고 C파동으로 이어지는 하락 국면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5번 파동이 진행 중일 때에는 언제라도 팔아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조금만 더 하고 기다리다가는 자칫 매도하는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이익은커녕 손실만 잔뜩 늘리는 불상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5번 파동은 각각 3개씩의 작은 파동으로 구성되는 5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져 삼각쇠기형을 형성하기도 한다. 삼각쇠기형은 5번 파동에만 있는 특징적인 형태이며 다른 파동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삼각쇠기형은 4번 파동이 1번 파동과는 겹칠 수 없다는 엘리어트의 절대 불가침의 법칙의 거의 유일한 예외이다. 만약 삼각쇠기형으로 5번 파동이 형성되었다면 다음에 나타날 A파동은 강력한 하락세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A파동은 앞서의 4번 파동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 삼각쇠기형에 대해서는 다음에 8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요약을 설명하겠습니다. 요약 1번 파동 1번 파동은 C파동이 완성된 이후에 상승 움직임으로 형성되며 충격 파동이므로 반드시 5개의 작은 파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번 파동 2번 파동은 1번 파동을 피보나치 숫자인 382만큼 되돌리거나 아니면 618만큼 되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절대로 2번 파동의 바닥이 1번 파동의 바닥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다. 3번 파동 3번 파동은 3개의 충격 파동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거래량도 최고 수준에 이르며 주가의 움직임도 힘차다. 3번 파동은 통상 1번 파동의 1.618배만큼 길이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길이가 보다 더 길어지거나 혹은 짧아질 경우도 많다. 그리고 3번 파동은 충격 파동이므로 당연히 5개의 한 단계 낮은 등급의 파동으로 세분할 수 있어야 한다. 4번 파동 4번 파동은 3번 파동을 382만큼 되돌리거나 또는 3번 파동 안에 4번 파동과 일치하기도 한다.
그리고 파동 변화의 법칙에 위거 2번 파동과 4번 파동은 그 형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 또한 4번 파동이 삼각형의 형태를 띠는 것도 흔하게 발견할 수 있다. 5번 파동. 5번 파동은 1번 파동의 길이와 같거나 또는 그 움직임이 강력하지 못할 때에는 1번 파동 길이의 618만큼 형성되는 수도 있다. 또한 5번 파동은 1번 파동에서 3번 파동까지 길이의 618만큼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A파동, B파동, C파동에 관하여 진행을 하겠습니다.